재산을 허무하게 넘겨버렸다고 생각하니 어디 부끄러워서 남들에게 차마 이야기하지도 못했습니다. 거기다 힘든 시기에 가장 힘이 되어줘야 하는 가족 사이에 당한 일이라 그 비참한 심정에 더더욱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소가리를 하고 있던 저는 하는 수 없이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유일한 창구 삼아 제 한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정말 듣지는 못하겠지만 남편이 듣고 있다 생각하며 시모와 시누이에게 당한 억울한 일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여보, 내가 그동안 너무 당신에게 의지만 하고 살았나봐요. 바보처럼 두 사람한테 속아서 누워있는 당신 병원비나 걱정해야 한다니.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당신이 얼마나 노력해서 모아온 재산인데 내가 속아서 다 잃게 생겼어요. 정말 미안해요, 여보. 그렇게 한참을 제 감정에 빠져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울고 있을 때 어디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깜짝 놀라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을 들어 남편을 봤더니 제 앞에는 이제 겨우 눈을 뜨고 있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보, 정신이 들어요? 나예요, 나. 당신 아내 미연이요. 어머, 어떡해. 여기요. 남편이 눈을 떴어요. 우리 남편이 정신이 들었다고요. 눈뜬 남편을 보고 놀란 제가 벌인 소동에 간호사들이 급히 와서 남편의 상태를 체크하게 되었고 의사 선생님을 호출하여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남편의 식이 돌아왔다는 결과에 저는 너무 기뻐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다행히 검사 결과 다른 곳에도 이상이 없었고 천천히 안정만 취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검사를 받고 온 남편을 보자 반가운 모습에 한 걸음에 달려가 안겼습니다. 나 당신이 정말 영영 못 일어날 줄 알고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요? 정말 당신 없으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이 깜깜했다고요. 이제 다시는 사고 나면 안 돼요. 나 혼자 두고 어디 가지 말란 말이에요. 당신 정말 많이 놀랐구나. 그래, 알았어. 이제 당신 남편 절대로 혼자 어디 안 갈게. 근데 당신 내가 깨어났을 때 하고 있던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재산을 잃고 어머니랑 지연이한테 속다니? 아니, 당신이 잘못되는 거예요. 두 분 다 당신 걱정을 한다는 소리였는데. 여보, 내가 아무리 이제 깨어나서 정신이 없다지만 그 정도로 눈치가 없을까봐? 당신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겠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게... 알았어요. 말할게요. 근데 당신 의사 선생님 말처럼 이제 막 깨어났으니 절대 흥분하지 말고 화가 나더라도 차분하게 듣겠다고 약속해줘요. 평소 눈치가 빠른 남편은 제 어색한 거짓말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제가 울면서 넋두리한 것을 말해달라 했습니다. 이제 막 깨어난 남편이 충격이라도 받아서 혹시 또 잘못될까 숨기려고 하던 저도 결국 어쩔 수 없이 시모와 신우에게 제가 당한 일들을 모두 이야기하게 되었죠. 솔직히 저는 남편이 제가 바보짓을 했다고 화를 낼 줄 알았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남편이 저에게 화를 내는 건 상관없었지만 그러다가 남편이 다시 몸이라도 안 좋아질까 싶어 눈치를 보며 겨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와 한 약속 때문인지 차분히 이야기만 듣던 남편은 제 이야기가 끝나자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부족해서 실수를 했어요. 당신 병원비가 당장 부담되어서 덜컥 어머님이랑 신우를 믿어버렸어. 당신 많이 화날 거 알아.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 그래도 이제 겨우 일어났으니까 화내더라도 회복하고 해요. 그때 나를 욕해요. 아니, 당신이 나를 평생 탓한다 해도 나 감내할게요. 내가 왜 당신을 탓해?
그깟 돈이 당신보다 중요할까봐? 당신이 말을 안 해도 그동안 나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지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다 나 다치고 병원비 마련하려고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겠어. 나 그 마음 다 알아. 누구도 당신 탓할 사람 없으니 이제는 혼자 넋두리 하지 말고 나한테 안겨서 그간 힘들었던 일, 서러웠던 일 다 풀어. 내가 그동안 옆에 있어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남편의 위로의 말에 그동안 겨우 버티고 있던 제 마음속 응어리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안겨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한참 저를 다독이던 남편이 저를 붙잡고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랑 지연이에게 내가 깨어났다고 절대로 말하지 마. 앞으로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모른 척하고 있어. 의사 선생님 말씀으론 제 알만 열심히 하면 움직이는데도 큰 문제 없다고 하니까 얼마 걸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희준이한테도 알리지 말고 당신 조금만 더 고생해줘. 그리고 이제 내가 있으니까 당신도 일 좀 줄이고 그동안은 절대로 어머니한테 말하면 안 돼. 알겠지? 남편의 결이 찬 얼굴을 보니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이번 일을 결코 대충 지나가지 않겠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그대로 남편 말을 믿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이 깨어나게 된 걸 시모와 신우에게 알리지 않고 남편 말대로 일도 줄이고 짧은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가 남편이 재활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남편은 저 대신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생각인지 하루빨리 몸을 회복하려 애를 썼습니다. 정해진 재활 시간 외에도 저의 도움을 받아 운동을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움직임을 찾기 위해 피나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2주 정도 되었을 무렵 드디어 일반인들과 비슷하게 혼자서 걷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병원에서 퇴원을 하던 날, 남편은 저에게 시모와 신우를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 말대로 그 두 사람을 꼭 붙잡고 있었죠. 언니, 저 석훈씨랑 드레스 맞춰놓은 거 다시 입어보러 가야 한다니까요? 할 말 있으면 지금 빨리 말을 하세요. 그래, 너는 할 말이 있으면 퍼뜩하고 끝낼 것이지 왜 바쁜 사람을 잡아두니? 우리가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그래야 하냐? 그리고 너 일은 안 해? 지 남편은 눈도 못 뜨고 누워있는데 맨날 돈 없다는 애가 뭐 한다고 이렇게 시간을 잡아먹고 있니? 너 어디 따로 챙긴 돈이라도 있는 거야? 그래? 그게 아니라 제가 지금부터 말할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라서 저도 생각을 정리해야 돼서 그래요. 네가 말해봤자 무슨 말을 하겠다고. 우리 모녀한테 돈 타령 빼고 할 이야기가 뭐가 있냐? 왜 저번처럼 또 돈 때문에 가족 간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냐?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기현이 병원비는 우리 지연이 결혼하고 석훈이가 사이가 되면 그때 주겠다고. 내가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닌데 너는 어쩜 그렇게 이기적이니? 그 잠깐을 기다리지도 못해? 네 신우의 결혼을 망칠 셈이야? 한참 또 신우와 시모가 제게 억지를 부릴 때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미연이가 속아서 넘긴 제 돈 돌려달라고 하는 게 왜 지연이 결혼을 망친다는 겁니까? 어머, 기현아. 오빠. 멀쩡히 현관을 넘어 집으로 들어오는 남편을 본 시모와 신우는 마치 못 볼 사람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뭘 그렇게 놀라세요? 죽다 살아난 아들이 반갑지도 않으세요? 지연아, 오빠가 안 반가워? 하긴 두 사람이 지금 제가 그리 반갑지가 않은 모양이겠네요. 나 없다고 그런 짓을 벌였으니 말이에요. 아내한테 들었는데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우리 순진한 아내를 속이고 괴롭히고 저 없다고 별짓을 다 하셨더라고요. 병원비 하려던 제 돈까지 강탈하고요. 아니 강탈이라니. 그게 아니라 무슨 오해가 있나 보다. 그게 지연이가 놓치기 아까운 남편감을 만나서 너네 도움을 받는다는 게, 아니 내가 갑자기 돈 문제가 생겨서 말이야. 그래서 좀 빌린 건데
강탈은 아니지. 내가 부모가 되어서 네 병원비를 떼먹으려고 했을까봐? 나도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는데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돈 해결이 될 텐데 안 그러냐 지연아? 맞아. 오빠 고지야 곧. 근데 정말 다행이다. 오빠 언제 깨어난 거야? 언니는 왜 말도 안 하고 가족끼리. 이럴 게 아니라 내가 밖에 가서 오빠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사와야겠다. 오빠 뭐 먹고 싶어? 병원밥 맛이 없었지. 오늘은 내가 살게. 그래 지연아. 엄마도 같이 가자. 같이 가서 기현이 좋아하는 음식 잔뜩 좀 사오자. 저한테는 함부로 하던 두 사람도 남편은 무서운지 자초지종을 묻는 앞에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만 했습니다. 그때 남편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로 저벅저벅 걸어들어와 거실에 앉아있는 모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잔뜩 화가 난 남편 모습을 보니 무서웠죠. 두 모녀는 남편이 무슨 짓이라도 할까 무서운지 눈을 질끈 감은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죠. 하지만 모녀를 지나쳐 거실을 가로지른 남편은 거실장 앞에 서 있더니 곧바로 큰 TV를 거실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아이고 기현아. 엄마가 잘못했다. 왜 이러니? 이거 제가 사드린 TV잖아요. 저를 아들로 생각하지도 않으시고 며느리 간절한 부탁에도 모른 척 하시더니 받는 건 다 받고 사시려고 하셨어요. 제가 지금 너무 열이 받지만 그렇다고 다른 짓은 참아 못하겠고 대신 제 돈으로 사드린 물건들 다 깨부시고 이제 어머니랑 연 끊으려고 합니다. 이 공유기도 제가 해드렸고 저 소파도 제가 사드렸죠. 어머니 생각해보니 이 집 들어오실 때 인테리어도 제 돈으로 해드렸네요. 자 그럼 다들 일어나세요. 다 뒤엎어야 하니까. 오래 걸릴 거예요. 다들 나가세요. 지연이 말처럼 밖에 나가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사오시던가요. 이걸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하나? 기현아. 엄마가 잘못했어. 응? 제발 그만 좀 해라. 우리가 무슨 오해가 있었다. 응? 내가 설마 내 아들 죽게 하겠어? 나도 돈 생기면 바로 병원비 주려고 했어. 근데 엄마는 미연이가 그렇게 힘든 상황인지 몰랐다. 제가 그냥 하는 소린 줄 알았어. 내가 지금이라도 너네 집 한도는 다 돌려주마. 다 돌려줄게. 엄마, 그럼 나 신혼집은 어떻게 하라고? 야, 이 철딱선이 없는 기집애야. 지금 너네 오빠 모습이 안 보여? 집이 다 부서지게 생겼는데 그럼 그냥 둬? 지금은 석훈이보다 기현이 말리는 게 먼저야. 야, 강지연. 너는 아직 상황 파악이 덜 된 모양이지? 너도 기다리고 있어라. 너나 어머니나 이사단 나도록 한 건 똑같은데 너라고 무사할 것 같아? 너도 무슨 일이 생길지 어디 기대하고 있어. 남편의 처음 보는 행동에 저도 너무 놀라 몸이 떨려왔지만 남편이 물건을 하나씩 부술 때마다 들려오는 두 모녀의 비명소리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왠지 제 속이 통쾌해지는 기분이었어요. 남편도 처음 TV를 내리꽂은 것을 제외하곤 행동만 크게 할 뿐 정작 제대로 때려 부수는 것은 없었지만 그게 충격이긴 했는지 그 모습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무릎 꿇고 두 손을 빌던 시모는 결국 남편과 저에게 가져갔던 전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각서와 지장 그리고 녹음까지 마치고 나자 남편이 벌인 소동이 겨우 끝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움직일 때마다 무서워서 소리를 내지르던 두 모녀는 긴장을 많이 한 건지 결국 탈진하여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제가 두 사람 때문에 속이 탔을 때 딱 그런 심정이었는데 두 사람도 조금이나마 느껴봤으면 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아직 할 일이 남았는지 갑자기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태어난 남편이 걱정되어 차에 함께 올라타게 되었죠. 당신 어디 가려고 해요? 약속이랑 사과 받았으면 끝난 거 아니야?
아직 하나 더 남아있어. 우리 일만 해결되었다고 손 놓고 있을 수 있나? 우리 같은 피해자 안 나오게 다른 사람도 두 사람 때문에 엄한 꼴 안 당하게 도와줘야지. 남편은 그렇게 알 수 없는 말을 하고는 약속 시간이 다 되어간다며 저를 태우고 차를 몰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아파트 앞에 도착한 남편은 익숙한 듯한 집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지연이 오빠 되는 사람입니다. 두서도 없이 급히 만남을 요청했는데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제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사고로 그간 의식이 없으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혹시 식사는 하셨는지요? 식사는 괜찮습니다. 그보다 제가 드릴 말씀이 급해서 이렇게 예의도 차리지 못하고 빈손으로 왔습니다. 다름이나 여기 계신 아드님과 제 동생의 결혼에 관해 꼭 말씀드려야 할 문제가 있어서요. 남편이 도착한 곳은 시누이의 예비 시댁이었습니다. 그 상황에 여기까지 왜 왔나 했더니 남편이 구하겠다는 사람이 다름 아닌 시누의 남편들 사람이었네요. 두 사람 결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고 한시 급한 일이다 싶어 이렇게 퇴원을 하고 바로 오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급하니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그동안 제 동생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알고 계신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일 겁니다. 제가 사고 나기 전까지 제 동생은 변번한 직업 없이 매일 인터넷 방송만 보고 게임이나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나마 열심히 해보겠다고 시작한 유일한 직업도 유튜버였는데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뒀고요. 게다가 중학교 때부터 학교 폭력으로 징계받고 담배 피고 가출하고 다녀서 제가 그 애 잡으러 다니느라 얼마나 고생을 했다고요. 제가 이렇게 제 동생의 흠을 먼저 나서 이야기하는 건 제 동생이 아드님을 속여 마치 위장 취업을 하듯 시집을 가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몸이 안 좋아 일을 쉬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동생이 마련한 걸로 알고 계실 전세금도 직접 모은 돈이 아니라 저희에게 사기를 쳐서 저희 전 재산을 훔쳐 마련한 돈입니다. 아드님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보이겠지만 이미 제 동생은 교수 아내가 될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아드님이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미 동생은 예비시댁의 재산 규모도 대충은 파악을 했고요. 그런 제 동생의 가족으로서 다른 사람의 신세를 망치면 안 될 것 같아서 뒤늦게라도 알고 이렇게 직접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 말이 못 믿었다면 저와 제 아내에게 교차로 질문하셔도 됩니다. 남편이 신우에게 갚아주겠다던 몫이 이거였나 봅니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역시 남편은 자기 가족이라도 봐주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네요. 남편의 얘기를 들은 그 집 식구들은 다들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하긴 누가 그런 말을 듣고 표정이 좋을 수가 있겠나요? 남편의 말에 신우의 시댁 어른과 남편이 될 뻔했던 분들 모두 표정이 무척이나 어두워졌죠. 남편이 준비한 말을 끝내고 저희 부부가 집을 나가자마자 안쪽에서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도 속았다는 남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망신스럽다는 남자의 부모님 말소리까지 모두 듣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의 계획을 끝낸 우리는 친정으로 들어가 남편의 사고 후 생긴 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잠시 친정 부모님 집에서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남편에게 신우가 결혼할 남자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했냐며 울며 전화를 걸어왔고 제발 남자에게 다시 설명을 해달라며 부탁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남편에게는 씨도 먹히지 않았어요. 결국 사실을 알게 된 그 남자와 파혼을 하게 된 신우는 전세금이 필요하지 않아졌고 저희는 다시 우리의 전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재미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파혼한 신우가 그 탓을 남편이 아닌 시모에게 돌렸다는 겁니다. 시모와 신우는 결국 서로 탓을 하며 싸우게 되었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돈을 돌려받고 난 이후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가족의 연을 아주 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부러 두 모녀의 소식을 듣지 않으려 우리 가족 일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제가 그동안 남편에게 너무 의지하며 살았다고 생각을 한 저는 남편이 건강을 찾고 난 뒤 다시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사회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제는 남편이 잠시 자리를 비워도 뭐든 알아서 척척할 만큼 의존도를 많이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고와 그로 인해 벌어진 일들로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은 우리 가족은 무엇이든 가족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며 서로를 위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돈이 있어야 가족을 지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보다 가족이 우선시되어야 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럼 제 얘기를 들으신 여러분들도 가족을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